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은 바로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좀 길어서 그러는데 유튜브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아라 TV에서 나오는 공산주의 아들 이동호 표병관 대표, 이 사람이 표병관 대표인데 1시간짜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30분 넘게 25분 위치에서 지금 할 겁니다. 30분 넘을 겁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그때는 이제 이렇게 공산주의에서 탈출을 했죠. 탈출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지금 이렇게 경제 성장했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무너뜨린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이놈부터 박정희 이놈이 죽었지만 전두환 이놈도 원죄가 있어가지고 지금 강주 세력에게 꼼짝을 못한다. 강주 세력에게 꼼짝을 못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이 다 주사파가 장악했지 않느냐. 대한민국의 나라는 선거에 이기면 그냥 접수가 되는 나라다. 이 자유민주주의 선거 체제이기 때문에 이 선거로서 이걸 잡아먹으면 된다. 그때 그때부터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그 집단들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이거는 70년대 초반부터인데요. 네네. 이제 이 한국에다가 보수란 말을 던져줍니다. 옛날에 이승만 박정희 때는 우리 보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보수란 말을 탁 던져주면은 이걸 탁 퉁물게 될 거다. 탁 퉁물게 되면은 그때는 이게 야들이 공격을 못한다. 이제 보수라고 하는 것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섬세합니다. 컨저버티즘하고 보수는 다른 건데 이 우리가 보면 마담이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 기부인들한테 하는 말인데 한국에서 마담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 한국에 보수를 던지지만 아무런 개념 없이 받아 먹을 거다. 그걸 70년대부터 작업을 했어요. 자기들은 진보로 자임하고. 자기들은 원래 60년대부터 네네. 그 혁신계 진보 그러면은 공산주의다. 혁신계 진보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진보라 그러면 상당히 좋은 걸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 이 시청자분들 아셔야 되는 게요. 모든 이점은 진보적입니다. 모든 이점은 진보적이고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보수적이다. 천만의 말. 세계에서 변화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은 진보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치적인 그 용어 전술에서 탁 물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국민이란 말은 황국 신민이거든요. 황국 신민의 국민인데 이 인민이란 말은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정치적 결정권을 갖고 있는 개인에게 주는 인민이란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절대로 저놈들은 인민이란 말을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인민이란 말 그 개념이 암만 좋아도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그때 앙케이트 조사를 하니까 88%가 보수란 말에 거부감을 가집니다. 보수라 그러면 그 안에 자유 또 그 우리 이동호 대표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인간 이성의 한계 그건 저는 상당히 동의는 하지만 그런 걸 생각 안 합니다. 일단 보수 그러면은 기독권, 가부장, 답답함 이런 게 딱 떠오르거든요. 상이. 그래 이놈들이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심리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 때 그 이야기를 배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70년대부터.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그런 이야기. 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큰 아버지가 대구 네네. 폭동 주역이었죠. 아니 저희 아버지가 대구 폭동의 주역이었고 저희 큰 아버지는
조총련 의장을 갖다가 아마 한 3, 40년 하시는 한덕수 씨하고 같은 집에서 10년 동안 사시는 분들. 아니 지금 대구 폭동 얘기가 나와서 예.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폭동의 주역이었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역이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네네네. 파업, 철도 파업, 네네. 그리고 또 그 경찰서 공격 이런 걸 주도하셨죠. 그때 저희 아버지 이름이 이제 용수, 집에 이름 용수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표용수란 이름이 그 당시에 이래 신문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거의 적절 처분 대상자였습니다. 적절 처분 대상자. 그 잡히면 죽어요. 죽는데 저희 아버지 대신 저희 어머님이 이제 고문을 세게 받았죠. 저희 어머님. 그 이제 저희 어머님이 보면 네네. 참 현명하신 게 경찰에서 와가지고 제 어머님을 딱방이 잡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걸어오는 걸음 있잖아. 걸음 소리. 특유의 걸음 소리 있단 말이야. 네네. 그 걸음 소리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버지 죽는 거예요. 거기서 어머님이 아주 큰 소리로 집에 없다는데 왜 그러세요라고 과음을 지르니까 밖에서 아버지가 듣고는 주랭랑을 친 거죠. 도망가게. 그렇기는 이제 그때 그 과음을 지르고 나니까 네네네. 경찰관들이 인연이 그러면서 경찰서로 끌고 가가지고 그 당시 한겨울이었습니다. 한겨울에 네네. 통닭구이처럼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네. 이 발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매질을 당한 겁니다. 매질을 당하는데 그때 매질을 하고 네. 어머님이 그때 한 2박 3일 동안 매질을 당하고 나오는데 그 경찰서장이 예예. 먹을 게 없다고 한 2, 3kg 되는 살을 이렇게 담아두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거기서 그렇게 두드리 맞고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도 그때 그 살을 준 그 경찰서장에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어머님이 나중에 이제 이 오뎅을 파시다가 남은 걸 갖다 드리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고마워요. 아버지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당시 뭐 경찰서 습격하고 했던 주역이니까 이제 당시 이제 그 경찰 입장에서는 저거 잡아야 되는데 네네네. 이제 어머니 기지 때문에 안 잡히고 네네. 사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결국 그 시기가 모진 시기가 지나가고 살아서 이제 어린 표병관을 데리고 어릴 때부터 네네. 공산당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이제 용어 전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아버님이 그런 주도 세력의 수장이었다면 주변에 그런 참모들처럼 이렇게 항상 붙어 계시는 분들이 많았겠습니다. 많았고 그때 저는 자연스럽게 네네. 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던 게 간첩 사건만 일어났다 그러면 네네. 이 정보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옵니다. 와가지고 내 방에 그냥 신발 신은 채로 들어옵니다. 들어가지고 뭐 제가 항의하면 제 배도 차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빨리 없애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 그렇게 막 거의 극으로 갔던 상황 속에서 네. 어떻게 이거 전향을 하시게 된 겁니까? 전향은 뭐 제가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면서 네네네. 미국 식민지로 배웠던 이 서울이 굉장히 이렇게 좀 보면 좀 발랄하고 네. 사람들이 좀 꿈에 차 있고 제가 이런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그러고 80년에 그 민주화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때 막 한참 그 서울의 봄 할 때 네네. 그 사람들 그 상인들조차도 그 서울의 봄을 환영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네네. 이거는 뭐 살아 있구나.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살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방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동호 원장님께 비슷한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산층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 속에 내가 이론으로 배우던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른 행복을 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게 비슷하게 지금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론에 따르면 우리 네네. 어릴 때부터 우리 표병관 대표도 아버지하고 그 삼촌들한테 배운 게 이건 저주받을 나라고 자본가의 나라고 착취당한 나라면은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이제 서울에서 본 나랑 똑같은 거지. 서울에서 본 사람들의 얼굴엔 희망도 넘치고 점점 그 꿈을 가지고 잘 살고 있잖아.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니까 원래 공산당 이론에 의하면 부익부 빈익빈 나라가 점점 더 노동자는 죽어야 되잖아. 그런데 중산층은 점점 늘어나고.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괴리감이라든지 이 속에서 혼란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우던 거기에 대한 혼란보다는 네네. 저는 어릴 때 그 방공 방첩 이런 걸 중학교 때 줍니다. 그 주면은 저는 이걸 굉장히 호기롭게 애들 보는데 집어 던집니다.
박정희 같은 이런 개새끼가 주는 거안 따라니까 제가 땅에서 던졌습니다. 어릴 네. 때부터 어릴 역시 때부터 공산주의자 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같네. 또 네네. 누가 저를 갖다가 야 저거는 빨갱이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애를 제가 막 시도곤을 냈습니다. 제가 주먹으로 네네. 시도곤을 내고 하여튼 남산동에서는 제가 조금 막 굉장히 좀 거셌습니다. 그쪽에서는. 그 저한테 막 빨갱이라는 소리 함부로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걸 이렇게 당당히 대놓고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네네.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고등학교 때 이 반공주의 교육을 받고 착한 그 학생들이 네네.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뭐 연세대학도 들어가고 서울대학도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그 반공주의자 학생들이 반 대한민국 세력으로 바뀌는데 2달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야 이거 그 이데올로기 정치 교육하는 거는 정말 이거 헛상이구나. 거의 아이들이 19년 동안 반공 교육 받은 것들이 이렇게 서울대학이나 연세대학에는 입학을 하잖아요. 네네. 약간 이게 아마 선민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 2달 만에 바뀌어버려요. 2달 만에. 그래서 제가 그걸 이래 보고 야 이렇게 쉽게 바뀌나.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지 말씀이 더 가슴 받았는 거예요. 박정희와 남조선이 정치 학습을 포기한 대가 나중에 크게 받을 거다. 그렇지. 정치 사상 교육을 안 한 거예요. 정확하게 요점을 딱 지목을 하신 역적 거네요. 딱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당시 유수한 엘리트 인재들이 네네네. 서울대나 연대, 고대, 외대 이렇게 들어가서 딱 들어가서 맨 처음에 선배들만 딱 뭐라 하냐면 당신들이 이제까지 배운 건 전부 거짓이다. 그다음에 박정희 이름이 뭔지 아냐? 무슨 마사오죠? 닭깎이 마사오. 닭깎이 마사오. 오카모토 이름이 예. 일본 장교로 관동군 있을 때. 장교였다. 야, 그 말 들으면 아니 우리의 대통령이 어. 그다음에 이승만은 뭔지 아냐? 앞잡이였고 동포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다. 야, 그리고 그 말에는 뭐 우리는 갖고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네네네. 거기에 반박할 수도 없잖아. 거기에 완전히 이전에 있던 지성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니까 그때 맨 처음 내가 딱 들으니까 그러더라고. 이제까지 네가 너희들이 배웠던 것은 전부 거짓말이야.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는 지식도 없잖아. 2달 만에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미지가 공산당이 나쁘다는 것만 배웠지. 실제로 공산당이 갖고 있는 역사관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의 실체가 뭔지 우리 내용을 모르잖아. 정치 교육을 안 했잖아.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안 가르쳤다고. 왜 자유민주주의가 소중한지도 안 가르쳤다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병관 대표의 아버지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정치 사상 교육을 안 한 그 대가를 대가가.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2달 만에. 정치 학습을 포기한 대가는 나중에 네네.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래 제가 그때는 제가 못 느꼈지만 네네. 그 박홍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강대 총장 예. 하시고 그분이 이제 90년대에 이제 그 전 대학을 주사파가 장악했다. 저기도 주사파, 여기도 주사파 있을 때 저는 그걸 보고 아 이제 그 뿌리가 꼽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웬걸 박홍 총장이 조롱을 받는 거예요. 한국의 메카시, 수준 낮은 메카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공산주의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게요. 지금 제 같은 인자, 저같이 교육받은 인자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공산주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방 전국에서 깨끗한 폐하 플레이를 했으면 우리 공산주의가 이겼다. 맞습니다. 그때 폐하 게임을 했으면 그 당시 전농, 전평 이 막강한 세력들이 집권했을 겁니다. 했는데 이게 이승만이라 하는 타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을 때려땡기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의 그 행정 관료들, 그다음 서북 청년단들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더 기울어져 있는 걸 갖다가 이승만이나 이 세력이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자들은 이승만에 대해서 굉장히 이승만에 대해서는 엄청난 네네네. 원수지 원수. 거의 그냥 반칙배 당했다. 그러니까. 2번 다시 이제는 안 당하겠다. 그 자기들이 너무나 어리석어서 당했다. 이승만에게. 그 자기들이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자기들이 그 당시 해방 전국에서 진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21년생인데요. 네네. 그 당시 20대 사람들은 당연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 소련의 위성 국가, 소련의 형제 국가가 된다고 네네. 그분들에게는 소련이 조국입니다. 정신적 조국.
남노당들. 네네네. 그다음 일반 국민들 당시 여론조사 한 게 있죠. 75%가 사회주의로 가자고 찬성했어요. 근데 그 국민들을 깨워낸 게 이승만 대통령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야, 그리고 참. 사실은 국민들이 뭘지도 모르는 것들을 그거를 이념 투쟁을 벌인 거예요. 참. 소수 사람을 데리고. 네네.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더 사실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공부할 때보다도. 네. 저는 이래 보면 저는 이렇게 종교가 없거든요. 네네. 종교가 없는데 제가 이승만을 보고 네네. 또 우리 또 이동호 대표를 보면서 네네. 이 대한민국 건국의 이 기독교가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나구나 하는 거. 제가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는 이승만에 대해서는 공부할 것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놈은 반동 중에 반동이니까 저거는 뭐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시고 네네. 아버지가 또 존경하는 분은 또 박헌영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보면 70년대 초에 이렇게 보면은 이래 좀 그래 통역당에 상영당했는 사람이 있죠. 김종태 이런 사람은 이제 북한에서 대접을 받지만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간첩들이나 조총련들이 이렇게 교류를 하잖아요. 오면은 이놈들이 또 간첩들이 또 옛날에 남노당 했다고 남노당한 사람들은 또 쉽게 접근합니다. 내래 북에서 왔다 하고 쉽게 접근을 해요. 이 김종태처럼 김일성이 추종표가 있는 반면에 남노당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은 그 당시 북한 노동당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싫었는 게 숙청당했으니까. 그렇죠. 숙청당했고 너희들이 거기 가는 우리 남노당 동지들한테 비라도 제대로 세워줬느냐 굉장히 막 싫어했습니다. 싫어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계속 집요하게 오고 또 이 한번 공산주의자 잘 안 바뀝니다. 제 아버지는 또 열심히 또 상업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 공산주의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은 굉장히 각별했기 때문에 이 막내인 저를 갖다가 조국의 형들한테는 교육을 안 시키더라고요. 저만 네네. 공산주의 교육시켜가지고 조총련에 보내가지고 조국 통일 일꾼이 되라. 간첩대란 얘기지. 간첩. 조국 통일 일꾼이 간첩이지 뭐. 이게 공산당들 말은 이게 해석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계속 아버님께서 교육하신 건 대한민국은 없어서야 될 나라였는데 그렇지. 이거를 이제 전복해라 이제 이 뜻이지 그러니까 이승만은 않습니까? 최고의 악독한 놈이고 우리가 지금 네네. 그 공산당 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네네네. 이승만 때문에 못한 거다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맞습니다. 없어져야 될 자본주의 나라를 철폐하는데 당신이 조국 통일의 일꾼이 되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친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네네. 오면서 그 너하라 TV 오면서 제가 참 이 말은 좀 하고 싶은 게요. 네네. 5.18 그 당시의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깊은 애도하고 맞습니다. 지금도 5월 18일에 대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5.18을 이용하는 그 역사를 이용하는 현재 5.18 관련자들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과연 한국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군인 22명, 경찰 4명, 26명의 희생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저희 아버지같이 어떤 공산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자익적인 사고에 경도되어 있지 않다면 26명 경찰 군인들의 죽음, 그 죽음들도 같은 유공자에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분들 그런 시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유공자를 주는 거는요, 자기하고 연결 고리가 되는 뭐 김경수 같은 애들은 그 당시 어린 아이입니다. 강주 사태 때 어린 아이한테 유공자를 주고 또 대구에서 또 이렇게 대구에서 강주 그 당시 민주화 보상자금 최고액이 1억 9천만 원입니다. 최고액이. 그 1억 9천만 원 받은 사람 제가 아주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강주 사태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하고 같은 괴를 같이 하는 사람. 대구 좌익이잖아. 예, 좌익들. 그 영어를 좀 정확히 하십시오. 우리 표 대표님도 자기 친구들이 있으니까 말이야. 말을 슬슬 슬슬 좀 방송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사실 이 질문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5.18 사태에 대해서 표 대표님이 갖고 있는 결론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저는 네네네. 5.18에 대해서는 제가 네네. 명명백백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 생각과 많이 다른 분도 계실 겁니다.
5.18 이거는 처음에 신군부가 과잉 진압과 어찌 보면은 관제 시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전두환 신군부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46곳의 무기고가 동시간대에 틀린다는 거. 그리고 그 화순 강업소에서 요거는 개헌군 발표입니다. 3,600상자의 TNT. 그렇죠. 그리고 저기 화물차에 그 당시 실린 거는 1,200상자라 그러고 그걸 갖다 전남도청에 까는데요. 까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답니다. 어마어마했고 계엄군에 3,600상자라고 했지만 그걸 해체하러 간 사람이 있습니다. 해체하러 간 사람이 배성일 씨라고 있는데 그분은 그때 2,100상자인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1977년도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날 그 하추나도 막 있었고 이주리가 하추나를 얻고 가는 1위 역폭파 사고가 있습니다. 그게 1,200상자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근데 거기에 2배에 해당하는 2,400상자가 전남도청에 있었다. 그거 강주 시민들이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렇지. 다이너마이트를 거기에 설치하고 폭발을 시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오래됐으니까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겁니다. 그 당시 강주 사태 때의 강주시장이 구용상 씨입니다. 구용상 씨 부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용상 씨의 장모가 저하고 똑같은 성씨 표씨입니다. 표씨인데 이제 강주 사태가 터지고 몇 개월 있다가 그분이 이제 구용상 씨가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부러운 서적들이 있는 걸 그분이 많이 보셨어요. 보셨는데 그거는 그날 이제 아버지하고 구용상 그 당시 강주 사태 때 강주시장하고 얘기하는 걸 제가 3시간을 들었습니다. 그때 구용상 씨도 하는 말이 도저히 이거는 자기가 울면서 여러분들이 시위를 마쳐달라고 이렇게 메가폰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확성기를 들고 나와서 떠들었답니다. 울면서 얘기를 했대요. 했는데 자기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리고 그때 이제 구용상 씨가 그분이 저희 집에 한 서너 번 왔네요. 서너 번 왔는 게 그분이 그 다음에 그 정례익 사건이 터졌을 때 그 화순 곡성경 거기 한번 국회의원 출마도 한번 했습니다. 출마도 했고 제가 이 강주에 참 친한 친구들도 많지만 강주에 계신 분들 한번 겸겸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85년도 2.12 총선 때 그때 중선구구입니다. 중선구구에서 강주에서 민정당 한 명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구에 법사위원장 한 명 채 민정당 떨어졌습니다. 부산에서 민정당이 3명이나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중대선거 때. 그때 강주, 전남, 민정당이 한 지역구에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85년도까지 여러분들은 저는 봤을 때 강주 분들은 정상화되어 왔습니다. 정상화되어 오다가 이게 어느 날 시점부터 이 강주가 무언가 모르게 어디에 저는 이 선전성동이 대한민국의 선전성동이 아니라 강주에 계시는 분들이 선전성동 당했다고 봅니다. 제가 이게 지금 요즘 이렇게 문재인 일당들을 보면요. 김대중 정신하고도 위배가 됩니다. 김대중 씨도 물론 그쪽에 도움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강주에 계신 분들요. 김대중 회고록을 보십시오. 회록을 보시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김정일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남북 회담이 진전이 되면은 미군 철수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김정일이가 김대중 전 대통령 손을 딱 잡고 대통령 절대로 미군을 남한에서 철수시키면 안 됩니다. 저 중국 놈들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김대중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김대중도 처음에는 김대중이가 옛날에 이런 말하면 좀 김대중 유족들에게 좀 모욕죄도 될 수 있겠지만 북한 측의 도움도 받았겠죠.
받았죠. 네, 도움도 받았겠죠. 제가 알아요. 황장엽 씨 아, 네. 얘기가 그 북한의 맞습니다. 저도 그 들었던 구 걸 간첩 기억합니다. 조직으로부터 네네. 직접 지원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김정일에게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온정을 했지만 그 김정일이가 나중에 약속 어긴 것도 많고 또 이렇게 남쪽에 우리 남쪽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죠. 대한민국에 오기로 했는데 나중에는 막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식 서상에 소통을 칩니다. 약속을 지키라고. 원장님, 예. 원장님도 5.18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개인적 어떤 견해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혁명가로 들어선 가장 큰 계기가 광주 5.18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선전선동 당했고, 근데 그때 사실은 5월 말 되면 그 제가 오늘 아침에 소개했지만 5월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네네. 거기에 그 뭡니까 왜 찔렀냐, 그다음에 왜 쏘았냐, 그러면 어여쁜 너의 젖가슴 잘려 나갔다, 뭐 이런 얘기들 다 거기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다음에 또 광주에 저런 뭐 학살극이 벌어졌다면 사진전들이 대학가에 그냥 쫙 붙어 있는 거, 그걸 보면 저거 봤네요.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예? 두부처럼 잘려나간 어여쁜 너의 젖가슴. 저걸 보면 저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군부를 네네.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저들을 타도한 길이 뭐냐? 그래서 결국은 선배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결국 혁명가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광주군은. 근데 이제 저는 그 뒤에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 때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때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아예 그 희생자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희생자 다 보상했잖아요. 네. 돈 준다는데 뭐 거기에 자기가 등록 안 할 사람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도 200여 명 이상 나온 게 없어요. 희생자가. 그리고 당시 이 희생 기록을 보면 카빈 소총에 맞은 사람이 많아요. 맞습니다. 계엄군이 쏜 거는 M16이거든요. 네네네. 카빈 소총은 그 시민군이 들고 있던 네네네. 총이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죽었던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래서 저는 혁명가의 길로 들어선 게 5월 광주인데 결국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실로 드러난 게 하나도 없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천 명 저기 봐요. 뭐야 수천의 핏발 서려 있네. 망월동에 부릅 돋는 수천의 핏발. 그러니까 수천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뒤져도 200, 물론 200명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네네네. 그러나 그 와중에 정말 희생된 무고한 희생자들,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어쨌든 그 와중에 무고한 희생을 당한 거니까 그분들에게는 정말 위로도 표하고 하지만 그러나 수천 명 없어요. 아니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로 아까 우리 그 표 대표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200여 명의 사상자가 있다면 우리 군인과 경찰은 맞습니다. 네. 그들은 뭐로? 그럼 똑같이 위로해야지. 그렇죠. 그게 한국적인 정신이고 정말 5월 강주의 정신일 수가 있죠. 5월 강주의 정신이 정말 그 군인과 경찰의 그 죽음까지들도 우리하고 같은 희생자라고 봐야 되는데 딱 분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걸 가지고 지금 이제 좌파들은 네네. 자기들의 역사적 정통성, 정당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 표 대표가 계속 이야기지만 역사의 기억은 우리 사람들은 정당성 어디서 찾냐면 특히 사회나 국가는 역사적 전통에 대한 기억에서 찾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주로 조작한 데 능해요. 근데 저기 조작당한 거고 그래서 저는 참 5월 광주를 보면 희생당한 사람들 참 가슴 아프지만 결국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좌양자하고 주사파들 특실을 만들었던 게 5월 광주다. 그리고 지금은 5월 광주 특별법 때문에 네네. 5월 광주에 대해서 왜곡된 발언하면 그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이놈의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 볼 수 없다. 이게 지금 전체주의거든요. 당이 모든 역사 해석권을 독점하는 그게 전체주의잖아요. 그래, 지금 이 5월의 노래가 나중에 끝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네네. 그 볼라레프라고 하는 블랑스 노래입니다. 이게 볼라레프가 부르는 건데 그 아주 감미로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배 파는 할머니가 죽을 때 그 했는 그 죽음을 이래 안타까워하는 노래인데 옛날에 그래 뭐 아마 이동호 대표는 아실 거예요. 그 옛날에 할리데이 서치 할리데이 하는 노래 있습니다. 그 노래 부른 그 가수가 불렀는데 아주 감미롭습니다. 이 노래가 지금 이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의 감성,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또
이 대표가 말 잘하는 그 인지 심리학까지 다 이용을 합니다. 그러고 사건을 다 조작을 하고요. 지금 이 5.18 유족회 관계자분들 이 방송을 보시면 저희한테 화낼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사시는 분들이 아르헨티나의 5월 어머니회입니다. 아르헨티나의 5월 어머니회 가는 것이 그게 뭐냐면 1976년부터 1983년도까지 아르헨티나의 더러운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군부가 학생 시위하는 학생들을 거의 10,000명에서 30,000명 가까이 살해하고 그 죽음에 갖는 게 있습니다. 묻어버렸죠. 묻어버렸는데 그 아르헨티나의 5월 어머니회가 주장하는 건 이렇습니다. 시체 발굴하지 말라. 어떤 보상도 하지 말라. 기념관도 짓지 말라. 단 5월 그날이 오면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주고 기회가 된다면 지나갈 때 꽃 한 개 던져주고 기도해 줬으면 기도해 줘라. 그게 끝입니다. 끝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5월 유족회 여기 사진에 나오네요. 제가 이걸 보고 참 민망한 게 문재인이란 사람이 네네. 저게 대통령이란 작자입니다. 대통령이란 작자가 5월 어머니에 가서 했는 말이 뭐냐? 그 당시에 가해자들을 처벌했느냐? 끝까지 찾아가서 보복했느냐? 그딴 걸 질문했습니다. 정말 문재인이 정말 이렇게 대통령식이나 되어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거의 뭐 한 18살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조작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의미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우리가 평화롭고 통합되게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역사를 조작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갖고 자신들의 예를 들면 지배에 대한 정당성을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국민들을 선전선동하는 이유로 역사를 만드는 거니까 공산주의자의 역사 왜곡이 워낙 오래됐어요. 맞습니다. 참. 오늘 5월 18일이어서 5.18 특별 방송을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저희가 원래 방송은 한 3, 40분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1시간이 됐는데도 시간이 너무 금방 가버려가지고 제가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나오셔가지고 몇 번 이렇게 함께 이거 좋네요. 스튜디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하여튼 감탄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보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오늘 하실 얘기 10분의 1도 못 하신 것 같아가지고 10분의 1도 안 되죠. 네네. 그래서 틈틈이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동호 원장님께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이슈더 라이브는 5.18 특별 방송으로 진행을 해 봤는데요. 못다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한 말씀만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에게. 저는 뭐 시청자보다도 네네. 그 5.18 관계자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제 신문에 태영호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상상력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5.18 정신을 북한에 전파하자. 5.18 정신, 강력한 저항 정신을 북한에 전파해 주십시오. 예. 그렇다면 저도 5.18 그 관련 단체에 회비도 내고 돕겠습니다. 이 5.18 정신, 이 저항 정신 꼭 북한에게 가르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